와, 잡스 살아있었으면 진짜 지금 애플 주가 2배 돼 있는 거 아니냐? Let's go. 네, 안녕하세요. 정곰입니다. 애플의 빠돌이로서 요즘 들어 부쩍 잡스의 빈자리가 그리워집니다. 스티브 잡스는 2011년 사망했죠. 지병인 췌장암이 원인이었습니다. 시대를 한 발짝 앞서갔던 그의 행적이 지금의 애플을 있게 했고 수많은 위기 속에서 애플을 지켜냈죠. 하지만 현재는 이렇다 할 시장의 변화를 주도하지 못하고 살짝만, 그리고 다른 기업들이랑 별 차이 없게 걸어가는 정도의 애플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잡스의 발자취를 살펴보며 만약 잡스가 살아있었다면 AI 시대를 어떻게 대처했을지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도록 할까요? 잡스의 전기에 대한 이야기는 유튜브에 이미 진짜 많이 깔려 있어요. 저는 간략히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잡스는 입양된 아이였습니다. 부모의 특별한 배려 덕분에 괴짜스러웠던 그는 여러 에피소드를 겪으며 대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죠. 하지만 그나마도 의미 없는 수업이라 생각하여 중퇴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집착오에서 이름이 같은 스티브 워지니악과 함께 애플을 창업한 일화는 굉장히 유명하죠. 워지니악의 천재적인 기술력과 잡스의 빛나는 아이디어, 그리고 이 말빨, 입 터는 거, 이 마케팅 능력까지 더해져서 애플은 스타트업의 신화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1984년 맥킨토시의 출시는 이러한 애플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But today, for the first time ever, I'd like to let Macintosh speak for itself. We shall prevail. 하지만 잡스의 이런 특별하고 괴짜스러운 면 때문에 자신이 세운 회사에서 퇴출당하게 됩니다. 이후 넥스트를 창업하고 픽사를 인수하여 토이스토리를 성공시키는 등 여러 행보를 거쳐 1998년 다시 애플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애플의 두 번째 성공 신화를 써내려가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세상을 한 발짝 혹은 두 발짝 앞서갔던 잡스의 발자취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잡스가 CEO로 되돌아오고 첫 번째로 준비한 아이템은 바로 아이맥이었습니다. 조너선 아이브의 디자인을 적용한 제품이었죠. 일체형 PC로 박스를 이렇게 딱 뜯고 나면 전원 연결만 하고 나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일체형스러운 PC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잘 입히지 않았던 PC의 색도 입히고 디자인도 굉장히 예뻐서 사람들이 매우 많이 주목했던 제품이었어요. 기존에 문제 많던 맥킨토시 시리즈들보다 훨씬 더 나은 성능과 디자인, 그리고 일체형이라는 부분은 당시 시장에 흔하지 않은 제품이었어요. 사실 이것만 보고는 잡스가 해안을 가진 사람이라고 단정지어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PC 좀 하나 잘 만들었네, 이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진짜는 바로 다음 제품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아이팟은 시대를 바꾼 역작입니다. 당시 MP3 플레이어가 개발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던 참이었어요. 바로 이전에 음악 듣는 문화는 테이프 방식의 소니 워크맨이었고 이조차도 카세트 테이프 케이스 수준으로 매우 얇고 정밀하고 작게 만드는 게 되게 트렌드였죠. 음악을 듣는 기기는 점점 더 소형화돼 가고 있던 추세였어요. 이 타이밍에 MP3 플레이어가 출시되게 되었는데 이건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개발되어 상용화되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되게 신기해요.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처음인 게 많다니까? 이는 크게 유행을 타서 해외 기업들도 이 시장에 하나둘씩 참전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적은 용량과 사용하기 불편한 디자인 때문에 어느 한 회사도 크게 주목받거나 하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더불어 음원을 불법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는 점 때문에 음반 시장조차 외면하고 있었던 그런 기기들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 즈음에 잡스가 MP3 플레이어를 개발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하지만 기존의 제품들과 동일한 것을 내놓을 수는 없었죠. 잡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가 일하는 방식과도 전혀 맞지 않았죠. 잡스는 주머니 안에 1000곡의 음악을 넣고 다닐 수 있는 플레이어를 개발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려면 엄청난 용량이 필요했죠. 하지만 당시 디지털 저장 장치의 한계 때문에 쉽게 시도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다 도시바에서 초소형 하드의 개발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무려 1.8인치. 굉장히 초소형이죠. 그때 당시만 해도. 잡스는 바로 도시바와 계약을 진행하죠. 심지어는 이 하드가 개발되었다는 이야기조차 외부에 알려지지 않게 각별히 신경을 씁니다. 이 덕분에 1000곡의 노래는 담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이걸 찾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를 쉽게 찾기 위한 입력 방식을 개발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다이얼 형태의 지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입력
장치였습니다. 이를 통해 쉽고 빠르게 1000곡의 노래 중 내가 듣고 싶은 노래를 찾아갈 수가 있었죠. 불법 음원의 문제도 해결을 했는데 아이튠즈 마켓을 열어 곡당 1달러, 단돈 1달러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뭐 정확히는 0.99달러인데 뭐 그게 그거죠 뭐. 이렇게 아이팟은 탄생하게 됩니다. This amazing little device holds 1,000 songs, and it goes right in my pocket. 이 아이팟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서 잡스가 일하는 방식이 확연하게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잡스는 세상을 바꿀 무언가를 내놓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유심히 살펴보죠. 그 이후에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 방법을 철저히 모색을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편리하게 실현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단순하게 하지만 편리하게 디자인하고 가공합니다. 뭐 그 정도야 제품 개발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그렇게 거치는 과정이지 특별하지 않은 거라고. 나도 다 그렇게 했어. 라고 말씀하실 기업가분들 많을 거예요. 하지만 잡스는 그 지점에서도 달랐다니까요. 바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끝까지 관철시켰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프로젝트가 하나가 개발되고 진행될 때마다 처음에 세웠던 계획을 하나둘씩 빼거나 고치거나 바꿉니다. 노선을 교체하죠.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처음에 우리가 너무나도 좋은 아이디어였다고 생각하는 건 현실화되었을 때 많이 누더기가 된 상태로 나오게 마련이죠. 그런데 잡스는 이 과정에서도 자신의 의견을 이 제품이 나올 때 끝까지 완벽하게 관철시켰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세상을 뒤집은 비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I'm gonna drop the interim title. We used to stand at the intersection of technology and humanity and to make something for people that want to bring this into their lives and use it for things that make them more creative, not just make them more productive. 이렇게 잡스는 아이팟을 통해 엄청난 성공을 거둡니다. 미친 듯한 성공이죠. 애플의 매출액 중 아이팟이 차지하는 매출이 무려 45%나 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잡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또다시 자기가 쫓겨났던 1980년대가 재현되길 바라진 않았습니다. 그때도 애플2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후에 후속작을 성공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애플의 위기가 찾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수많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그러다가 잡스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휴대폰을 보게 됩니다. 이미 삼성, LG, 모토로라, 노키아 등의 엄청난 회사들이 이제 사업을 펼치고 있는 부분이었어요. 이 시장도 이제 MP3 시장처럼 수많은 회사들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었지만 그때까지도 무엇 하나 똑부러지게 시장을 정복하는 그러한 제품들은 나오지 않고 있었다는 얘기죠. 사실 이때 휴대폰에서 가장 많은 유행을 탔던 게 바로 카메라입니다. 이 카메라가 들어감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카메라라든지 필름 카메라를 버리고 있었던 시절이었죠. 이러한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던 잡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휴대폰마다 카메라가 달려 디지털 카메라 시장이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는 누구나 들고 다니고 있고 아이팟은 쓸모없는 기기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아이팟이 쓸모없어질지도 모른다고 말한 지 불과 2년밖에 안 됐는데 이 제품을 내놔 버린 겁니다. 정말 미친 사람인 것 같아요. A phone and an internet communicator. An iPod. A phone. Are you getting it? And we are calling it iPhone. 아이폰의 시장을 정복해버렸습니다. 조작할 수 있는 물리 버튼이 사라졌고 핀치줌 등 직관적인 터치로 조작할 수 있었으며 디자인은 예뻤고 사용하기에 정말 편리했습니다. PDA처럼 손안에서 메일을 보낼 수도 있었고 초소형 노트북처럼 인터넷 검색도 가능했지요. 음악 재생도 당연히 가능했어요. 사실 음악 재생이 가능한 휴대폰은 모토로라와 협업해서 이미 애플에서 시도를 해봤던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사용성이 엉망진창이라고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느리기까지 했죠. 이 때문에 잡스는 아이폰을 개발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잡스가 원하는 커트라인은 분명히 지키고 개발 과정에서 타협 없이 원하는 형태의 디바이스가 나올 때까지 고집스럽게 개발을 이어왔기 때문에 오늘의 아이폰이 있었다는 말이죠. 잡스는 시장에 나와 있는 기술들을 통해서 미래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사력을 다해서 본인이 직접 만들어 나아갔죠. 이후 아이패드와 맥북 에어 등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여러 제품들과 서비스를 내놓으며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잡스의 이런 열정 넘치는 행보들은 계속해서 시장을 바꿔나가고 있었고 우리가 그리던 미래를 현실로 만들어줄 것만 같았죠.
하지만 세상의 모든 일에는 끝이 있는 법이죠. 잡스는 2011년 사망합니다. 지병인 췌장암으로 사망하죠. 돈이 진짜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인 질병이었던 터라 어쩔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상 이제 시장에 난립하는 기술을 끌어모아 진짜 미래를 열어줄 인물이 세상에서 사라진 거죠. 현재 애플에서도 잡스의 이런 정신을 이어받아 수많은 혁신을 이뤄오긴 했습니다만 여기서 현재 2014년에 인공지능에 대한 아쉬움이 나오게 됩니다. 잡스라면 인공지능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지금 보면 잡스가 아이팟을 내놓을 때나 아이폰을 내놓았을 때와 비슷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여러 회사들이 신기술이라고 해서 이런저런 AI 기술들을 마구마구 시장에서 내놓고 테스트하고 사용하고 있죠. AI가 그래요. 챗GPT, 라마, 코파일럿, 스테이블 디퓨전 등 진짜 난립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AI가 판치고 있습니다. 어떤 기술인지도 알겠고 효과적인 것도 알겠어요. 세상을 바꿀 엄청난 것도 알겠어. 잘 알겠어. 그런데 그 어떤 것 하나도 딱 꼬집어서 누구에게나 효율적으로 적용될 만한 것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PDA가 시장에 판을 치고 기계들이 판을 치고 있을 때 아이폰이 그 모든 시장을 이렇게 규합했던 것처럼 그런 식의 어떤 뭔가 하나 통합되는 기기가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만일 잡스가 되살아나서 AI 기기를 내놓는다면 과연 어떤 기기일까요? 영화 중에 업그레이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칩을 인간의 신체에 이식하면 하반신 마비였던 사람도 정상인처럼 되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서스펜스가 있는 그런 스릴러 영화예요. 스티브 잡스랑 비슷한 괴짜 중에는 일론 머스크가 있습니다. 그는 이런 스템 같은 기기인 뉴럴 공학 쪽의 기술도 함께 개발 중에 있죠. 아마도 어쩌면 잡스가 현재까지 살아있다면 실제 체내에 이식되는 칩까지는 아니어도 지금의 휴대폰 형태보다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인간의 의지를 인식하며 작동하는 AI 기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면 애플의 비전 프로지만 안경 혹은 고글 같은 디자인을 취하고 있는 미래지향적 기기 말이죠. 만약에 잡스라면 비전 프로에 AI를 반드시 탑재시키고 크기를 줄이고 성능을 높이고 발열을 못 잡는 병크를 터뜨리긴 하겠지만 이게 고질병이었어, 이거 발열 못 잡는 거. 그 다음에 욕 뒤지게 먹고 이제 1, 2년 안에 수정 버전 출시를 하고 또 승승장구해 나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너도 나도 안경처럼 비전 프로 쓰고 다니면서 AI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는 세상이 이미 와 있지 않았었을까요? 과연 AI 시장을 정복하는 포스트 잡스는 누가 될까요? 일론 머스크? 아니면 저커버그? 아니면 진짜 새로운 제3의 인물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소 뜬구름 잡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10분이 가치 있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이야기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점검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봄빵!